그래서 다음에요. 여기 550쪽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가주택에 조특법 99조 9기 3을 적용할 때에 고가주택은 뭘로 한다? 2009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 양도가는 현재로 하지만 근데 조심할 건 뭐가 있다? 아파트 꼭 조심해라. 2002년 9월 30날까지 전용면적 얼마? 165평방미터.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얼마? 45평, 149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이 평평 많이 말씀하시죠? 한 평이 몇 평방미터예요? 3.3058평방미터죠. 한 평이 뭐예요? 한 평이 사람이 죽으면요 딱 묻힐 수 있는 면적이에요. 한 평이 이렇게 쫙 벌리면 뭐가 돼요? 상하로 얼마가 돼요? 제가 1m 80이거든요. 그러면 6척 장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로 세로 6자. 그러면 한 자가 몇 cm예요? 30.3cm예요. 30.3cm 곱하기 6 가로다 꼭 제곱. 그러면 3.3058 평방미터 나와요. 그래서 3.3이라는 말을 많이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은 많이 쓰지만 한 평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한 평이 얼마일까요? 이거 6개네요. 9개네요. 9개가 한 평이에요. 딱 죽으면 딱 저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553쪽에 국세청 법규과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2009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553쪽에 아랍자 대문자 7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게 96년인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자, 고가주택은 원천적으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A주택이 고가주택이 B주택이 일반주택이에요. 근데 3년 내에 팔고 있어요. 또 징계적으로 지금 2년 3년 내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을 비과세를 해줘야 돼야 못 해주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법대로 해석합시다 하면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원론적으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니 어차피 해주자는 얘기 아니냐. 이거 다 과세인 것도 아니고 9억 초과만 과세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해석이 나온 겁니다. 설사 A주택이 고가주택 일지라도 159조 1항에 1세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줘라. 9억 이하 산다면 12억 이하 산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555쪽이에요. 비과세 충족했고 기준면적 5배, 3배, 5배, 10배 이하면 비과세 적용적으로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조심해야 돼요. 5배, 3배, 5배, 10배 초과하면 무슨 일이 걸려요? 비사는 토지 걸려요. 네. 그 다음에 557조 비거주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인데 비과세를 충족했다. 제가요 예전에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국내에서 나갈 때 집에 한 채 있었어요. 2년 넘어버렸어요. 예. 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소 극단적으로 합시다. 최소 국내에 들어와서 얼마 살아야 돼요? 183일 살아야 돼요. 근데 183일이 원래는 183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1년이었어요. 근데 183일 계산할 때 과세기가 중첩될 때 그 사람이 11월 1일 날 들어와서 다음 년도 5월 달이 된 데가 183일이에요. 그렇게 제 계산합니까? 필요 없어. 작년과 필요 없어. 올해가 183일입니다. 예전 규정에는 두 개의 과세 기간에 중첩되면은 연결되어 있으면 다 더해서 1년 따졌었어요. 다 더해서 183일 따졌는데 세법 개정해버렸어요. 안 돼요. 동일한 과세 기간 중에 183일만 따집니다. 근데 183을 넘었다 해서 곧바로 오면 안 돼요. 재산, 소득, 가족, 상태 비춰봐 국내에 계속 체류할까 보여지는 자예요. 자, 그럼 여러 선배님들이 컨설팅 할 때 무슨 말을 꼭 해줘야 돼요? 183일에다 팔고 금방 나가면 안 돼요. 최소한 서너 달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징을 안 당해요. 왜? 계속의 체류가 보여지는 자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자 거주 기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거주기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거주자 신분 상태의 거주기간, 거주자 신분 상태의 보유기간,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자가 된 때의 거주 보유기간 통산해서 비과세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과연 그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왕이 만납니다. 왕이 만나니까요. 2년이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어느 분이 아까 질문 좋은 질문 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의 시간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새로운 취득주택의 취득 시기를 좀 뒤로 미뤄도 돼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뭐 어디 건설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서 A건설을 하겠습니다. A건설에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했어요. 자, 분양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언제부터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예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전에 계약분은 주택 의제가 돼야 안 돼요? 의제가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기존에 A란 주택이 있어요.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란 주택일 때 분양 계약을 했어요. 이게 2021년 1월 1일 전입니다. 자,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 넣을 거냐가 문제가 되죠. 자, 이때 C점에서 완납이 됐어요. 그 다음에 D점에서 입주 통지서 또는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이 났어요. 시행령 162조 이런 말이 있죠. 완납이 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할 때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는 완성된 때, 조건이 성취된 때를 취득시켜야 된다. 다만 자기건설 주택은 실제 입주일,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빠른 날을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완납을 하고 이때 사용 승인이 나면은 B점이 이 주택의 취득 시기예요. 그러면 A주택은 이 B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다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2년 내에 비과세 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까지 공사기만 생각해도 1년 충분히 넘었겠죠. 그죠? 그런데 2년 내에 못 팔 수가 있어요. 2년 넘길 수도 있어요. 왜? 늦게 들어오면.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납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완납을 하지 말고 롯데 2점에 와서 완납을 하는 얘기다. 롯데가 뭐예요? 롯데가 취득시키죠. 그죠? 그러면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것은 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과태료 지연 납부했다는 이자 상당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세금이 훨씬 많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일반 분양물 이야기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 자기건설 주택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가로정비사업, 자유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8가지 하나 더 내 집 내가 짓는 거 단독주택. 그럴 때 원론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 재건축 환지 개념이에요. 환지 개념이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서 멸실이 돼버리면 완성되기 전까지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공사기간을 더해서 보유년 따지죠. 왜 그럴까요? 외우려면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환지로 본다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은 완성된 주택의 기존 부동산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당초 취득 시기가 해당 완성주택의 취득 시기다. 그죠? 그 이야기, 그걸 조심하시는데, 그럼 무대포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 왜? 재개발 예를 듭시다. 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예요? 자격자가.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토지 건물 다 가진 사람, 지상권자. 4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도 상가는 안 돼요. 그죠? 토지만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주택을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지상권자는 안 돼요. 그죠? 당초 취득시 못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대포로 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승계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승계조합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은 알아요. 컴퓨터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 선배님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봐보세요. 그럼 조합원이 명의변경이 됐을 겁니다.
명의 날짜가 관리처분계 인가의 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원조합원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후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승계조합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의뢰인이 왔어요. 그 조합원이시죠? 조합주택이죠? 예, 그래. 내가 묻는 것은 조합원이시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건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은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10중 8구 저층 1층에 있는 집이나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은 10중 8구 누가 돼요? 조합원이 아니에요. 일반 분양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분양자 아닐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기를 떼보세요. 등기를 떼보면 보전 등기가 조합 명의로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의뢰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돼서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반 분양자예요. 그런데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승계조합원이건 원조합원이건 가든 보전 등기가 누구 명의로 나요? 누구 명의로? 의뢰인 명의로 곧바로 나와요. 의뢰인 명의로. 그럼 그 사람 조합원이면 우리가 뭔만 조심하면 돼요? 이 사람이 승계조합원이 아니냐면 조심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아가서 원조합원이 주택을 갖고 있었느냐, 토지만 갖고 있었느냐, 지상권자냐, 상가를 갖고 있었느냐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승계조합원, 원조합원이라 합시다. 이걸 그냥 통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권 뭐라고 말해요? 자기건설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기건설주택은 만약에 조합원이 장초 부동산 평가액을 5억에 평가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는 게 8억을 분양받았어요. 그럼 추가로 얼마를 밀어내야 돼요? 3억을 밀어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청산금을 납부한다고 표현하죠. 그죠? 예. 청산금을 납부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요날 임시상 승인이 났어요. 입주자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 신축된 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이날일까요? 청산금 3억을 완납한 날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자기건설 주택은요, 완납하거나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완납하거나 하등에 관계 없어요. 내 집 내가 짓는 거예요. 다만 조합과 조합원의 채권 채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아파트를 백일동 1504호를 팔아요. 이걸 25억에 판대요. 25억에 파는데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 특약상 이런 말을 써놨어요. 아직까지 내가 납부할 청산금이 5억이 있는데 3억은 아직 납부를 안 했다. 3억은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하고 3억은 대금 청산할 때 상계키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5억 너무 많이 썼어요. 25억 너무 많이 썼고 지우개. 죄송합니다. 떨어지니까 문제구나. 이걸 10 이거 다시 눌러야 돼. 12억에 팔았어요. 12억에 팔았어요. 네. 자, 그러면 양도가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12억을 해야 될까요? 3억을 빼고 나면 9억을 해야 될까요? 지금 팔아요. 만약에 12억 좀 애매해요. 그냥 13억이라 합시다. 13억을 한다면 이 집 뭐에 걸려요? 고가에 걸려요. 조합 입주권도 12억을 초과하면 과세예요. 근데 조합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장투공제를 안 해주죠. 관리처분 인가 전만 해줘. 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뭘로 바뀌어요? 조합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가세 권리로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일 것, 3년 이상일 것, 등기일 것, 중과 제외 대상일 것만 장투공제 해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 13억으로 무슨 일이 걸려요? 고가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집이 관리처분계 인가가 철거적 빠른 날에 비과세가 충족한 주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도가를 13억으로 해버리면 세금 물어야 돼요.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예요? 이 3억을 A가 조합에 아직 완납을 안 했다. 그것은 B가 납부를 해라. 대신에 매매대금 청산을 3억은 빼고 상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억이. 다시 말해서 이 3억이 이날이 양도식이에요. 양도식이고 요때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1억 3억을
납부할 의무가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더해서 13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에서 3억을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럼 양도가 얼마로 바뀌어요? 15억으로 바꾸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 그렇게 신고신 계실 거예요. 매매 계약서 안 보고. 네. 안 낼 세금을 내요. 그거 세무서에서 환급해 줍니까? 안 해줘요. 경경청구했는데 경경청구는 또 좀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약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강의하다 보면 그래요. 큰일 났네요. 제가 언제냐면요. 저쪽법 69조 얘기했대요. 8년 자격이 감면이 줬는데 그 감면 아닌데 감면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아마 여기 선배님 계실걸요? 몰라서 지나갈 뿐이지 알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빨리 경경 청구하십시오. 원인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요. 야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요때 이렇게 3억을 냈었어야 돼요. 3억을 체납을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13억에 매매가 쓰고 3억은 매수자가 납부해주는 걸 하고 3억은 대금에서 청산하기로 했어요. 상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양도가는 13억이 맞습니다. 왜? A한테 이미 납부하려는 거 도래를 했잖아요. 자, 그것만 잘 읽으신다면 문제가 왔을 겁니다.